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자기 센스 인정. 불륜을 저지르는 교수와 제자. 칼 좀 휘두르는 검사 같다? 이런 검사 카림 맞아야지. 그때 한여름만큼 살벌해 보여? 과감하게 본처의 이름을 부르는 불륜녀. 그 여자가 살벌하긴 살벌한가 보네. 그 살벌한 본처는 검찰에서 주성그룹 부회장 들어오라고 해. 대한민국 법을 장악한 가문의 살벌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나근우 교수님이라는 이야기에 잘 나가는 로스쿨 교수 나근우. 유력 대권 후보. 심지어 아내가 잘 나가는 부장검사 한혜률. 나 배고파. 얼른 씻고 와. 밥만 풀면 돼. 이들의 달콤한 부부관계는 방송으로 더 유명해졌죠. 딱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적당한 탄이냐? 하! 완벽한 부부. 아 그림 너무 좋은데요? 제가 너무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요. 우리 한 부장 요리 잘해요. 무슨 왜? 당신이 해주는 당면 불고기 맛은 아무도 못 따라가지. 누가 봐도 아내 팔불출로 보였지만 내일도 여기 오자. 촬영 때문에 일주일 빌린 곳이야. 그 촬영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밀어붙일 거야? 그럼 만만하지 않을 텐데. 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검사 해륜. 지원 사격 해줄 거지? 어느 분 말씀이시라고요? 검사는 단독 관청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중앙지검 한예를 부장검사의 독단적인 주성그룹 수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독단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것이죠. 게다가 주성그룹은 지금 수사에 타계신 주성 부회장은 한예를 검사에게는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가 아닙니까? 사실상 가족. 하지만 검찰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 성역은 없어야 하며 주성도 예외는 될 수 없다. 한혜를 검사의 의중입니다. 그렇게 주성그룹을 쌍으로 압박한 완벽한 부부. 한혜주 검사님, 오늘 음악회에 주성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오신 건가요? 이 나근우 교수님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부부가 이슈를 선점하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왔어? 도착한 해륜의 아들과 친구들. 어느 자리야? 저희는 1층이요. 자리 구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너무 근사하세요. 드레스 예술이에요. 교수님 매력이 하나 더 드셨네요. 교수를 칭찬하는 제자 홍란이. 뭐 당신 수업 내용 말고 매력으로 어필하는 거야? 모르셨어요? 교수님 수업은 내용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니까 신청하는 거죠. 이 말에 크게 난감해하는 근우. 이해해요. 뭐 사람 보는 눈 다 비슷하죠. 당신 공공재라고 생각해야겠어. 이를 지켜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이 집에 저거 고고한 거 보세요. 아니 일개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지금 주성을 치겠다고 부부가 쌍으로 저렇게 지랄을 해대는 통에 나 VIP 별 면목도 없어요 제가 지금. 사돈댁도 제부도 봐주는 것 없는 검사, 그리고 그런 검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쉴드 쳐주는 실력도 비주얼도 완벽한 남편. 섹시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음악회. 이어진 휴식 시간. 나 전화 한 통하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외진 화장실로 가는데 거기서 다름 아닌 그 대학교 제자 홍란휘. 나 곧 실무실 쓸까? 옷 골라줘. 알았어.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해륜. 그때 어머님, 시간 다 돼가요. 그렇게 들킬 듯 말 듯한 근우의 금지된 분류는 지속되고 있었죠. 한편 어머님 오복탕 뜨거운 걸 좋아하시니 잊지 말고요. 예, 어머님이 당근 주스 말씀하셨는데 제주에서 도착했나요? 예,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이 저택의 주인과 새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아침부터 피부가 하지 말고세요. 정말? 그래,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서 목하고 손에도 듬뿍듬뿍 바르려고. 아니 그렇게 좋으면 바래도 발로. 아유, 어떻게 그래요. 하나에 100만 원이나 해요. 어머님 나이 차가 나는 엄마였지만 극진히 모시는 딸 광전. 바래도 바르세요. 아우, 당신도 참. 고귀한 아침 식사가 이어진 그때 내 주요는 My patience is worn out. 한혜률의 동생이자 주성그룹의 며느리가 된 한무률. 조용히 좀 하자. 한판 사. 엄마, 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 주성을 건드려? 사돈 쪽을? 사돈 쪽이니 건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아니 사돈 쪽이니까 건드려 봐야지. 이 얘기는 식구들끼리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니었나요? 우린 그게 맞을 텐데요. 얘 하는 꼴 좀 봐. 시댁에서 하도
해줘서 I got you out. 내가 너희 시대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언니를 화나게 할 방법은 단 하나. 너야 천혜 고학격인 남편 덕에 시댁 챙길 일 없어서 좋겠다. 그러게. 하지만 해류에겐 그런 게 더. 아주 완벽한 남자지. 그만둘래? 한시 법률 가문에선 한민원의 말이 곧 법이죠. Who do you think you are? 네, 프로스큐터. 한시 집안의 기대주 검사 한해률. 선후배 동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달는 게 있습니다. 한해률은 그녀는 타고난. 칼잡이가 많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주성그룹 수사를 막으려는 검사장 장일. 그쪽에서 뭐 바로 보고받으셨나 봐요. 이래서 검찰이 재벌 뒷배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장과 대놓고 맞짱을 떠버리는 검사가 바로 한해률이었죠. 그런 해률의 아빠는 아니 왜들 이래? 언제부터 법대로 했다고 절차들을 따지고 그러는 거야? 법대로 안 되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지. 그에게 법은 돈이었죠. 변호사님들, 우리 목표는 매출. 그의 아내이자 해률의 엄마는 우리 민국대의 셀링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가고 싶어도 아무나 못 가는 로스쿨이어야 하고 졸업하고서는 여기 출신인 걸 다들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법은 명예였죠. 우리 교수님들 업계 최고 대우 해드리는 건데 변시 합격률이 2위라고요? 그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아버지가 쌓아올린 힘에 균형이 생기는 것이었죠. 수업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민국대 로스쿨은 한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자세히 본 적 없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런 한시 집안의 새 사이가 된 게 나군이었죠. 61세 노년의 미켈란젤로가 무려 6년간 완성한 대작이죠. 당시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그런 사회 비판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해률의 남편은 전좌석을 꽉 채울 만큼 인기 있는 교수. 500년이 넘게 흐른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법은 앞뒤가 다른 동전이었죠. 나 TV 봤어. 한여름이 아프로디테의 아테네라고? 그럼 난? 내 뮤지션이야. 잊지 마. 난 방패도 될 수 있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편 한민원의 뮤즈는 나를 식구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광전이가 당신한테 실수한 거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이 집에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 대접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뭐늘 챙겨주는 건 좋지만 한 번도 저랑 상의한 일이 없는데요. 아 그거야 내가 단단히 일러놔서 그렇지. 내 여자 절대 머리 아픈 일 만들지 말라고. 사실상 광전에 의해 집안일에서 배제된 새엄마 애연. 한편 퇴근이 늦었네? 수업 준비가 좀 늦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업 없지 않나? 날카롭게 파고드는 함광전. 다음 주에 외부 특강이 들어와서요. 피곤해 보이는데 올라가게. 광전은 사실상 이 집안을 운영하는 실세였죠. 고양이가 들어오는구나. 엄마 이것 좀 봐줘. 이게 압수수색 관련해서 골치가 좀 아파. 주성그룹 수사의 골머리를 앓고 있을 즈음 한 경찰서에선 저는 거기 간 적도 없다니까요. 그날 집에 있었다고요. 수사를 어떻게 한 거야? 9월 8일 오후 8시. 계셨어요? 맞다. 독고다이 경찰 직원이 조언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게요. 생명체가 딸까? 한번 먹이를 주면 얼씨구나 하고 달려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피를 쫙 뽑아먹는 징그러운 놈이거든요. 그게. 그때 나도.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나왔어. 나고는 무섭게 치고 올라와. 엄청 무섭게.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소식. 설마 새로운 인물이 치고 올라왔지. 새로운 인물? 나군으를 위협하는 새로운 대권 후보. 주성 친다고 할 때는 그냥 쇼인가 했었는데 이런 노림수가 있었나 봐. 그 사람은 바로 나건 와이프 한혜률. 그때 어느 장소에서 발견된 한편 주성그룹 수사와 함께 대권 후보로 떠오른 한혜률.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성을 파헤치시는데 사돈지간이신 관계로 수사가 요식행위로 끝날 거란 한간 해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분인 나근호 교수의 본인까지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더욱 적대적인 세력이 생기실 텐데 부담은 없으신가요? 본인이 내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검사 프라이드를 가진 해류를 건드리는 수치스러운 질문. 칼을 휘두르시던 입장에서 반대로 칼을 맞아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신철민 씨니 앞으로 대답을 끌어내야 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은 절대 외통수로 몰면은 안 됩니다. 공격적인 질문이 대표적이죠. 제가 늘 제 후배들에게 질문하는 노하우를 전해줄 때 해주는 말이에요. 돌려서 뼈를 때리는 해류. 검사도 결국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사라는 게 질문하고 답을 받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질문하고 그냥 그 질문에서 끝내도 의도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다면 사실 얼마든지 상대를 향해서 나를 세워도 되지만 날카로운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기 때문에 사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며 받아치는 해률. 게다가 의욕이 넘치시니까 앞으로 좋은 기자분이 되실 것 같네요. 제대로 되치기 당한 SBC 기자 은미. 은근히 이 상황을 즐기는 해률. 정말 대통령의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편 그만하라는 수사를 진행하자 화가 단단히 난 장일. 참을 수 없는 화딱지. 약으로 달래보는 장일. 함부장, 나 있잖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러는 거 어느 쪽이 원인인지 좀 알자. 일단 내가 궁금해서 돌아볼 것 같거든. 장일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인 수사. 이러다 진짜 죽을 판. 내가 진짜 이렇게 몸을 챙기니까 버티는 거지. 안 그럼 나 진짜. 그러면 그것만 답해주라. 지금 그쪽 자매 싸움에 우리 검찰청 등 터지는 거야? 동생 의모가 안 좋아? 하지만 지금 수사 중단 압박하시는 겁니까? 장일은 해룰의 상대가 아니었죠. 이거 보세요, 함부장님. 이게 지금 압박입니까? 나 지금 자기한테 빌고 있는 거야. 몰라? 무릎 꿇을까? 급기야 검사장이 무릎을 꿇는데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총장 만나러 가야 돼.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줄줄이 서 있어. 주성은 여기까지 맞아. 정당한 수사 진행에 왜 고위 직책의 청와대까지 줄줄이 언급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나 정말 자기 무섭다. 자기가 자기 여동생 시댁 확 치는 걸 보고 나니까 자기 아들 쳐가도 확 쳐버릴 것 같아. 최후의 수단으로 결혼 카드를 우리 꺼내는데 곧 있으면 사돈간이야. 알지? 자기 아들하고 내 딸 아이하고 사귀고 있는 거. 결혼을 전제로. 아? 자기 사돈. 하지만 이것마저. 어머, 강백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때 나타난 해룰의 전남편 검사 고은경. 어서 와, 고부장. 한 부장이 싸놓은 똥 고부장이 치워. 그래도 한때는 서로 똥 냄새 맡아가면서 살았던 사이잖아. 익숙한 똥 냄새가 덜 역겹다. 이거 아니면 장일의 최후 통첩. 지방 돌릴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제 똥에 제가 깔고 앉아서 뭉갤랍니다. 온몸에 똥칠하고 똥냄새 풀풀 풍길 테니 옆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앉아! 작정하고 이러는 거지? 너 정말 네가 대통령이라도 되겠다는 야무진 꿈이라도 꾸는 거야? 어디서 기생 오래비 같은 놈 남편으로 띄워가지고 덕점 보니까 이제 슬쩍 네가 숟가락을 올리시겠다? 응?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죠. 급기야 약점이요? 약점이라. 딸내미 흉을 지금 애비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무리 주성권을 막으려고 이리저리 압박을 해도 지금 주성은요 신규 사업 투자와 신입 선발 백지화하는 건 물론이고 야 이거 해결 못하면 지금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곤란한 상황. 이제 하다가 대권 주자라니요. 주성이 그렇게 나오면은 지지율에 치명적이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럼 피비린내 나는 정권 이양이 되면은 제 딸년이 그 정권을 잡는 겁니까? 아주 능구렁이처럼 한술 더 뜨는 해룰의 아빠 건도. 근데 어찌 꾸준히 거슬려 하시던 사인업 얘기는 없습니까? 사실 딱히 신경 쓰지 않았던 근우. 입만 나불거리는 거지 뭐. 본게임 들어가면은 지가 깔아놓은 지뢰 지가 밝게 놔두면 그만인 겁니다. 그때 아참, 그 크리스마스 펀드 건은 잘 처리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펀드? 어느 때보다 표정이 쌓이진 민정수석.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신 겁니까 지금? 모르신다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수사. 엄마, 상의 좀 하고 싶어.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엄마 광전의 답은 나 교수와 상의해봐라.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지. 그 물건. 한편 수업 중인 근우.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황 판단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공지하는 사례로 변론 요지서를 레포트로 준비하십시오. 이 상황을 장악하고픈 난이.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그 수업이란 게 뭘까요? 19금 어쨌든. 잠시만요. 세미나 일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주 화요일로 하겠습니다. 학생이면서 교수 남친을 가지고 노는 난이. 하지만 같이 그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랑요? 모두가 외면하지만 저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한 서머리 노트는 드릴 순 있어요. 언니, 그건 우리 스터디 거잖아.
아니지. 나 혼자 정리해서 같이 보려고 공유해 준 거지. 이렇게 남을 도와줄 땐 다른 모습을 보이는 나니. 그래도 될까? 우린 여기 경쟁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륜을 저지르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에게서 온 선물. 나 좀 열어볼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 완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자기 센스 인정. 정장도 잘 어울리는데? 실무실 쓱 가서 폼 좀 날 것 같아? 그럼 벗고 있는 게 더 폼나긴 하지만. 그때 한이로만큼 살벌해 보여? 학교에선 그가 스타지만 해륜에 비하면 한없이 작아질 뿐이었죠. 여자가 살벌하긴 살벌한가 보네. 한편 강가에서 발견된 한 바디. 크리스마스 반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반대. 하지만 형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그러지. 이거 그냥 사고 현장이야. 여기는 크리스마스 펀드 관련 살인 현장이라고. 뭔가를 급히 감추는 동료. 아유 진짜 왜 그래?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그것. 크리스마스 펀드. 금감원도 검찰도 무사 통과한 철통이야. 청와대에서 디봐준다는 소문 여의도 바닥 똥개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데 왜 자꾸 사서 일을 만드냐고. 크리스마스 펀드 때문에 전 재산 다 잃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써져 있는데 그 피눈물을 쓴 유서를 보고도 너는 이걸 모르지 않은 말이 나와. 펀드 대가리를 잡았다 야지. 아 글쎄 그래봤자 그 대가리 안 잡힌다니까. 형사 구원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그런 구원을 찾아온 기자 은미. 선배 돌핀 알지? 갑자기. 이번에 터진 크리스마스 펀드 실질적 소유자가 돌핀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그 경제범 돌핀은 오늘 돌핀이 어디다더라? 구속됐으면 구치소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뻔질나게 검찰청을 들락거린다지?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이 자주 부르고 있었죠. 아니 지금 술까지 시켜다 마시고. 아이고 금방 깨. 별거 없으면 다 해. 아니 또 중국 음식 있는데 고량주가 빠지면 또 섭하지. 고부장도 와서 한잔해. 권경 검사가 돌핀을 따로 부른 건 사실 서장급으로다가 먼저 하나 해줄게. 돌핀이 정보원이었던 것. 강남 쪽으로다가. 한편 난이를 생각하는 근우. 그때 짠. 어때? 어디서 많이 본 옷. 우연치 않게 난이에게 사준 옷과 똑같았던 것. 오늘 로스쿨 실무 실습 특강하는 날이거든. 강백이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친구들도 오는데 기 좀 이렇게 팍팍 살려줘야지. 갈 좀 휘두르는 검사 같아?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출근한 해륜. 그렇지. 옆에 앉아도 되는데. 용건만 말씀하시죠. 출근하자마자 해륜을 부른 이유는 주성 민원이야. 헤이, 자기 오늘 스타일 죽인다. 성희롱 쪽 발언. 알았어. 내 자세를 봐. 이건 구참 아부야. 아부. 주성그룹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건 주성에서 유사장 내주겠대. 알지? 주성 정의장 오른팔. 왜 청문회도 안 내보내고 애지중지하던 그 유사장. 하지만 해륜의 목표는 더 위에 있었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 회장이 처할 쇠고랑을 유 사장한테 그냥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있잖아. 급할 땐 대신 쇠고랑 차기도 하고 서로 먼저 차세요라고 밀치기도 하고 그게 식구지. 그때 자기는 그런 적 없어? 앞으로 그런 적 없을 것 같아? 난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패밀리 안에 드는 건 나를 지킬 강력한 방패였죠. 자기는 그런 적 없어? 앞으로 그런 적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에게 패밀리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감옥에 들어갈 판인데? 이 집이, 이 빌딩이 내 몫이 다 있는 건데 내 몫을 뺏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감옥에 쳐놓으려고 해? 가족들 것까지 모두 빼앗은 한민호.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누나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누나는 무슨... 드디어 시작된 검찰 신무 수업. 그런데 똑같은 옷.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 나 교수님께 부탁하는 의상인데 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기엔 역시 좀 딱딱하죠. 기싸움할 피의자도 없는데 말이에요. 비슷한 옷을 발견하자마자 재빠르게 상황에 대응하는 해륜. 어떨까요? 멋있어요. 본격적인 수업에 나서는데 첫째, 짜임새가 느슨하지 않게 단단히 갖추다. 검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단히 쌓아가는 주성그룹 수사 조사. 주성 부회장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는 케미칼 상장 계획 내부 문건 확인했죠? 네. 주성 자회사 사장들을 동시에 불러서 조사를 마쳤고 주식 매수 청구 기간과 호재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까지 고려한 상장 계획 발표일이 정교하게 택일된 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 부회장 소환합니다. 검사 해륜의 추가 원칙. 호되게 때리다. 늘씬하게 갈기다. 승질 같아서는 우리
이루고 싶은 인간들 있죠. 자, 그런 인간들은 물리적인 가해를 제외하고 이 조지지 않은 이상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호되고 늘씬하게 아주 혼이 빠져야. 말을 듣지 않는 이에겐 가차없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주성그룹 관계자. 그때 야, 호되고 털어. 늘씬하게 큰딸 대학 수시 들어간 거, 아들 아이비리그 들어간 거, 크리스마스 펀드로 수익 얻고 지원 들어간 거 그냥 싹 다 털어.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조질 땐 절대 자기 확신이나 감정으로 대선 절대로 안 됩니다. 단단한 법적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칼이 막히면 곧 내가 죽음이죠. 본인 신세도 완전히 조지는 겁니다. 그때 질문 있습니다. 합리적, 객관적인 모든 정황을 무시한 채 결론을 내놓고 어느 한쪽 편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과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법률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해룰의 집안을 두고 말하듯 뼈 때리는 질문을 하는 나니. 그런 법률가들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한술 더 뜨는 나니. 한 부장님 표현대로라면 그런 법률가들은 신세 조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 뜻이겠네요. 칼 쑤시고 약 뿌리기. 정말 멋지십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해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한편 주성 쪽에서 시간을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SOS를 청한 주성.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가진 건 돈하고 법밖에 없는. 이걸 계기로 값을 더 올려 일을 처리해 주려는 해룰의 아빠 건도. 시간 끌겠습니다. 뻐끔뻐끔 요까지 숨이 차야. 아, 내가 이러다 뒤지면 동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 딱 죽을 때 가장 비싼 값에 딜을 하겠다는 전략. 숨이 넘어가 흰자위가 보일 때까지 주성권은 기다리겠습니다. 할배가 광신도라 이놈의 집안에선. 그때 내가 광신도란 뭐가 불만이냐?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내가 내 사무실에서 니놈 눈치라도 보랴. 어디서든 그놈의 입 조심하래도. 로펌 하멘리 대표가 됐지만 여전히 쪼랩 사이 취급 당하는 건도. 어떤 일로 나오셨습니까? 니놈이 영 못 믿어서 나왔다. 모든 걸 꿰뚫어본 한민원. 너 주성 쪽에 연락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아이,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 지나면 돈이 더 될 거라는 계산도 넣지 말고.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버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모른 척하지만 내가 네 놈을 모르냐? 주성 쪽에서 네 놈을 알고. 그래도 그게 아버님 사돈댁인데 머리 입장이. 해율이가 하는 일이야. 민호는 자신의 자리를 이을 사람으로 해류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한편 언제 봬도 그대로십니다. 여기까지 오신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찾아온 탑급 방송사 앵커. 제가 어디 감히 원장님 앞에서 기회사를 하겠습니까? 돌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한 검사, 한예를 부장 좀 알려주십시오.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주성그룹의 손길. 하지만 자리를 단단히 약속받으셨나 봅니다. 방송사 대앵커가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런 비둘기 역할을 자처하실 정도면. 광전의 비아냥에 오히려 날카로운 칼을 꺼내는 앵커. 비둘기 역할만이 아닙니다. 협박, 공갈범 역까지 맡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관가한 게 있었는데. 윤 국장님, 이건 직업병입니다만 협박과 공갈에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상대에게 겁을 준다는 의미로 협박, 공갈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 공갈은 법적으로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연관돼야 합니다. 오늘 돈을 뜯으러 오신 게 아니라면 그냥 협박범이십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왔다가 제대로 당해버린 앵커. 한편 늦은 밤 교수실에선 누군가 했더니 나니. 급하게.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니까. 갑자기 옷을 획 던지는데 이 옷 뭐야? 해류가 똑같은 옷을 사줬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비교해보고 싶었어? 급기야. 그런 게 아니면 찢어보라고! 급히 말리는 근우.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냐고. 미안하지 말라냐.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한다고 말해.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나니 결국 사랑해.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둘.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알고 보니 민국대 로스쿨 원장 함강전. 한편 연이어 벌어진 죽음.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들 찍으세요. 네, 그만들 찍으시라고. 야! 증거 채집하라 그랬지. 누가 현장에서 하라 그랬어? 예? 내 방내 소문낸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도대체 이건 누구의 소행인 걸까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법으로 쌓은 철옹성을 지켜왔던 한 가문의 이야기. 그들의 비밀에 대한 폭로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JTBC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1, 2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법을 이용하는 한 가문의 이야기와 의문의 죽음이 교차 진행되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캐릭터 하나하나가 매력적이라서 이들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네요. 앞으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본방사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김시성과 함께하는 쫄깃한 JTBC 드라마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